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자세히 뜯어보는 시간, 오늘은 복지 공약 차례입니다. 복지는 우리 사회의 돈을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흐르게 해 사회 전체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일이죠. 그 방향은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혹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향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할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출산 대책을 중점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공약을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까? 네, 일단 대전제를 깔고 가자면 후보들의 공약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네. 10대 공약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후보들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로 조금씩 공약을 가져다 쓰고 차용하면서 정식 정책집이 나왔을 때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먼저 좀 비교를 해보면요.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육아휴직 확대, 초등학생 돌봄 시간 연장, 어린이집 품질 확대까지 비슷한 정책들을 대거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대한 각 후보들의 문제의식이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법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사실 해법도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기는 했는데 그래도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점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공약 자체가 좀 독특했던 경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출산 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육아휴직 등록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출산 후 1년간 월 100만 원씩을 주는 인센티브 공약이 조금 독특합니다. 네.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이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 어린이집 확대에 힘을 좀 더 실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민간 보육 서비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민간 사업에 좀 더 힘을 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상되는 차이점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두 후보만 있는 건 아니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두 후보와 지향점 자체는 좀 비슷합니다만 그 해법이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육아 학교를 설립하고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조금 더 강도 높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톤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3명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봤죠.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런 공약들이 나오면 저출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전문가들에게 취재를 해봤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유가 2030 젊은 층에게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벌써 문화처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원인이야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아이가 없거나 혹은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인식이 마치 사회적인 현상 혹은 문화적인 것처럼 확산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저출산이 감성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대책은 여전히 이성에만 호소하고 있으니 정책이 나와도 잘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법은 선택과 집중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주 핵심적인 정책들의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정책 그런 개발이 필요.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책 그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투입하지 않는 한. 한 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쏟아붓고 있는데 그걸로는 감성을 건드리긴 힘들다, 이런 분석이죠.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